안녕하세요. 제철 식재료와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설계하는 제철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여름이 되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땀도 많이 나고 입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보양식을 떠올리시죠. 삼계탕, 장어, 홍삼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여름 보양식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름 건강관리는 보양식보다 먼저 챙겨야 할 기본이 있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몸이 허해서만 힘든 것이 아니라 더위와 땀, 냉방, 수면 부족, 차가운 음식, 단 음료 먹는 거 이런 게 겹치면서 몸의 균형이 흔들리기 쉬운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여름에 보양식보다 먼저 챙겨야 할 세 가지 색깔 채소, 단백질, 그리고 단 음료 줄이기입니다. 면역력은 무조건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처져도 문제지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도 몸은 피곤해지니까요. 여름에는 이 균형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현실적으로 식탁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왜 유독 기운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름에는 우리 몸이 계속 체온을 조절하느라 봅니다. 더우면 땀이 나고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죠. 밖은 덥고 안에 들어오면 에어컨 때문에 갑자기 차가워집니다. 이런 온도 차이가 반복이 되면 몸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죠. 여기에 잠까지 부족해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열대야가 오면 깊게 자기가 어렵잖아요. 자는 동안에도 몸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또 지치고 입맛도 떨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잖아요. 냉면, 아이스커피, 빙수, 아이스크림, 차가운 과일을 계속 먹다 보면 입은 시원한데 속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약사 관점에서 보면 여름에는 겉은 더운데 속은 차가워지기 쉬운 계절이죠. 그래서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여름에 오히려 배가 더부룩하고 설사가 나거나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기운이 빠지는 건 단순히 몸이 허하다 이거로만 볼 수가 없는 거죠. 수분 균형, 체온 조절, 수면이나 소화, 혈당 리듬이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양식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매일 먹는 식탁과 생활 리듬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제안하는 게 왜 색깔 채소일까요? 여름에는 색깔 채소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색깔 채소는 수분이나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식재료니까요. 예를 들어 빨간색은 토마토나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초록색은 오이나 상추, 깻잎, 애호박이 있고요. 보라색에는 가지와 적색 양파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단호박과 옥수수, 노란색 파프리카도 있죠.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분이 많은 채소를 같이 먹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이, 토마토, 상추 같은 채소는 입맛이 없을 때도 비교적 부담이 적고 또 색깔이 진한 채소에는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몸이 더위나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을 겪으면서 몸속에서 마치 철이 녹쓰는 것처럼 부담이 쌓인다는 거죠. 색깔 채소는 이 녹쓰는 부담을 줄여주는 식탁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에 3가지 색을 먹는 겁니다. 거창하게 샐러드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토마토 몇 조각, 점심에 상추나 깻잎, 저녁에는 가지볶음이나 오이무침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색깔 채소를 어떻게 먹으면 여름 식탁에 부담이 없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불을 쓰지 않는 채소와 살짝 익혀 먹는 채소를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오이, 토마토, 상추, 깻잎은 씻어서 바로 먹기 좋습니다. 여름에는 불 앞에 오래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오이무침, 토마토, 상추쌈, 깻잎 장아찌처럼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반대로 가지나 애호박, 파프리카는 살짝 익히면 소화가 더 편해지죠. 특히 속이 냉한 분들이라면 생채소만 많이 먹으면 배가 차고 더부룩해질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채소를 기름에 살짝 볶거나 찌거나 국물에 넣어서 따뜻하게 드시면 훨씬 좋아집니다. 여름 채소를 볼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너무 차갑게 먹지 않는
있는 겁니다. 오이나 수박, 참외처럼 시원한 식재료는 더울 때는 좋지만 속이 약한 분들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많이 먹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다음 잠깐 실온에 두거나 따뜻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도 방법이죠. 여름 채소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다만 내 속이 차가운지 열이 많은 편인지에 따라서 먹는 방식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이게 제철 식재료를 내 몸에 맞게 먹는 방법이죠. 단백질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름에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단백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입맛이 없으니까 냉면 한 그릇, 비빔국수 한 그릇, 빵이나 커피, 과일로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지죠. 이렇게 먹으면 배는 부른데 몸을 회복시키는 재료는 부족해집니다. 단백질은 근육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거든요. 우리 몸의 효소, 호르몬, 면역세포나 항체를 만드는 데도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수리하고 회복시키는 재료인 거죠.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잠을 설쳐고 입맛까지 떨어졌다면 몸은 회복하기 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고기를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은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름에는 한 번에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소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몇 끼 조금씩 나눠 먹는 겁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그릭 요거트 이 정도도 좋습니다.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 콩이나 두부를 곁들이고 저녁에는 계란찜, 두부조림, 생선구이처럼 부담 없는 단백질을 선택하시면 되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이 줄어들기 쉽잖아요. 여름에 활동량은 줄어들고 입맛까지 떨어지면 근육이 더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단백질은 몸을 보호하는 음식이면서 동시에 근육과 면역을 지켜주는 기본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 보양식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여름 보양식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양식을 하기 전에 내 몸 상태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땀을 많이 흘리고 입맛도 없고 기운이 빠졌다면 따뜻한 닭고기 국물이나 삼계탕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소화기가 약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더부룩하시다면 한 그릇을 다 먹기보다 양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죠. 삼계탕을 드신다면 국물까지 다 먹기보다 살코기와 찹쌀, 대추, 마늘을 적당히 먹는 걸로 하시고 국물은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부종이 걱정이 되신다면 국물을 많이 먹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죠. 보양식보다 더 중요한 건 평소의 식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양식 먹고 나머지 날은 커피, 빵, 냉면, 과자로 보내면 몸이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색깔 채소와 단백질을 꾸준히 챙기고 단 음료를 줄인다면 보양식은 가끔 즐기는 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보양식은 특별식이고 매일의 식탁은 기본 체력입니다. 여름 건강은 특별한 하루보다 평범한 매일에서 더 많이 결정됩니다. 단 음료를 줄이자고 했는데 왜 그런지 볼까요? 여름에는 단 음료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더우면 시원하고 달달한 음료가 우선 땡기죠. 아이스 라떼, 바닐라 라떼, 에이드, 탄산음료, 달달한 이온 음료까지 종류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료가 갈증을 해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당 섭취를 쉽게 늘린다는 게 문제죠. 음료로 마시는 당은 씹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더 피곤하고 더 허기지고 다시 단 음식이 당기는 흐름이 생기는 거죠. 여름 피로가 심한 분들 중에는 몸이 허해서가 아니라 혈당이 계속 출렁거려서 피곤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달달한 커피, 점심 식사 후 달달한 음료, 저녁에 과일이나 아이스크림까지 먹게 된다면 몸은 하루 종일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당이나 복부지방, 지방간이나 만성염증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단 음료를 줄이는 건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여름의 면역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식사는 달걀이나 두부, 그릭 요거트처럼 가벼운 단백질을 하나 넣고 토마토나 오이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밥을 드시더라도 단백질을 꼭 챙겨야 합니다. 생선이나 닭고기, 두부나 콩 반찬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상추나 깻잎, 파프리카처럼 색깔 채소 곁들이면 아주 좋죠. 냉면을 드시는 날에도 삶은 달걀이나 수육 몇 점, 채소 고명을 챙기면 훨씬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후에는 단 음료가 가장 당기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달달한 커피를 매일 마시던 분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럽을 반으로 줄이거나 작은 사이즈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이나 연한 차를 옆에 같이 두시면 더 좋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기름지고 무거운 보양식보다 소화가 잘 되는 편한 단백질과 익힌 채소가 좋습니다. 두부조림, 계란찜, 생선구이, 애호박볶음, 된장국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여름 식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완벽한 식단이 아닙니다. 몇 끼, 색깔 하나, 단백질 하나, 단음료 하나 줄이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면역력은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겁니다. 여름에는 몸을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더위에 지친 몸을 잘 달래주셔야 합니다. 시원하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속을 편하게 하고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빠뜨리지 않고 특별한 보양식보다 매일의 식탁을 먼저 챙기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여름 건강 관리입니다. 앞으로도 제철 식재료와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설계하는 이야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철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